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국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거니까 운전면허증도 받기가 쉽지 않죠. 자가용 승용차가 일반화된 미국에선 운전면허증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분증인데요. 불법 체류자들은 운전면허증이 없다 보니 단순히 운전을 못하는 것 외에도 불편함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 체류자들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 캘리포니아 불법 체류자들. Now serving daily 063 at window number 45. 로스앤젤레스의 운전면허 발급 사무소 앞.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줄이 건물을 한 바퀴 빙 둘러설 정도로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받게 되는데 이 정도 기다리는 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크리스티안 알라바도 씨도 그중 한 명이지요. So excited, no? For a long time waiting for the license. 정말 기쁩니다. 운전면허증을 받게 될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중남미의 나라 엘살바도르에서 온 알라바도 씨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로 불법 체류자 또는 불법 이민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정원사로 일하는 알바라도 씨는 미국에 산 지 8년이 됐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알바라도 씨를 포함한 불법 체류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 시력 검사와 운전면허, 필기, 실기 시험만 통과하면 꿈에 그리던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y're always afraid about the police.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경찰을 만날까 봐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경찰이 차를 압수해 가는데 다시 차를 찾으려면 벌금을 많이 내야 하거든요. 알바라도 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800를 벌금으로 냈다고 하네요. 사실 캘리포니아주에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해왔었지요. 운전면허 사무실에서 만난 또 다른 불법 체류자 제이미 로드리게스 씨는 직장도 가야 하고 가족들도 돌봐야 했기에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새로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많은 이민자들의 마음이 가벼워졌는데요. 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진 이민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사무실도 정부 기관인데 여기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 주면 나중에 결국 불법 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지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의 아만도 보텔로 대변인은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Data file with authorities only in the case of a specific case.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자체 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흉악 범죄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되거나 또 어떤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을 경우 다른 기관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진과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면에선 일반 면허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면허증의 오른쪽 상단에 연방정부 관련 사용 제한이란 글귀가 들어가는데요. 이 보통의 운전면허증과 달리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증은 비행기 탑승 때나 연방정부 건물에 출입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중남미 자원센터의 에나 그라시아 씨는
일부 이민자들의 경우 새 운전면허증 때문에 또 다른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불법 체류자용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또는 교통경찰관이 면허증을 보고 이민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부 불법 이민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건 엄연한 위법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증으로 결국엔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댄 슈너 교수는 하지만 이 새로운 운전면허법을 언짢게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The argument against the driver's license bill for years and years now. 불법 체류자를 위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논란이 수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불법 체류도 엄연히 법을 어긴 건데 그에 대한 대가로 오히려 운전면허증이 주어졌으니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슈너 교수는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Young white voters, young Caucasians are overwhelmingly 젊은 백인 유권자들이 이번 운전면허법을 포함한 이민개혁 법안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워낙 다양한 이민자들과 더불어 자랐거든요.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다문화 사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민법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슈너 교수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이민자에 대한 법과 사람들의 인식이 미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뉴욕의 추위를 녹이는 겨울 코트 기부운동. 지난주 미 북동부 지역에 역사적인 눈 폭풍이 올 거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지역이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예상만큼 많은 눈이 내리진 않았지만 이 지역은 매년 겨울이 되면 눈과 강추위로 도시들이 꽁꽁 얼어붙죠. 대도시인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한겨울에도 관광객이 넘쳐나지만 뉴욕시에 사는 시민들 중에는 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가 힘겨운 사람들도 있지요. 바로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뉴욕에서 아주 특별한 기부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뉴욕시를 찾아가 보지요.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 사는 시민들은 무려 8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최대한 실내에 머물고 옷을 따뜻하게 입는 거죠. 하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겐 추운 겨울 나기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두꺼운 외투인 겨울 코트도 없이 보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In New York City today, there are over 2 million people. 뉴욕에선 겨울마다 약 200만 명의 저소득층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을 음식이나 그 자녀들에게 입힐 옷이 충분치 않거나 매일의 일상을 이어나가기가 힘든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두툼한 겨울옷이 큰 도움이 됩니다. 팀 깁슨 씨는 뉴욕의 봉사단체인 뉴욕 케어스의 자원봉사자입니다. 뉴욕 케어스는 뉴욕에서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단체지요. 뉴욕 케어스는 매년 10월이 되면 지역 상인들과 비영리 단체들과 연계해 겨울 코트를 모으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만 3천 벌의 코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코트 정리를 하고 있는 뉴욕 케어스의 또 다른 자원봉사자 KT 키니츠 씨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뉴욕의 겨울 코트 기부 운동은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지만 그 규모는 매우 큽니다. 겨울 코트라는 단일 품목이라는 점도 특징인데요. 사람들이 코트를 기부하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되죠. 일단 기부 운동이 시작되면 뉴욕시 안에 300곳의 기부 장소가 설치돼 사람들은 입지 않는 겨울 코트를 내놓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을 통해서도 새 코트를 사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한 끝에 벌써 7만 벌이 넘는 코트가 모여서 목표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는데요.
뉴욕 헤럴스의 자원봉사자 데릭 마테이 씨는 뉴욕은 화려함이 넘치는 도시지만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이 얼마나 물가가 비싼 도시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겨울에 따뜻한 코트를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워낙 비싼 도시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린 그래서 기부받은 코트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또 집이 없는 거리의 노숙자들에게도 나눠줍니다. 뉴욕 헤어스의 코트 기부운동 팀장인 아킴 보나파르트 씨는 겨울 코트 기부운동을 통해 기부하는 사람도 기부받는 사람도 따스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겨울 코트를 입으면 행복한 기분이 들잖아요.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기부받은 코트를 입는다면 기부한 사람의 마음까지 전해져서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죠. 뉴욕 헤럴스의 자원봉사자들은 쉬지 않고 기부받은 코트를 정리하고 상자에 넣고 또 차에 옮겨 싣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본인도 뉴욕 헤럴스 덕분에 따뜻한 겨울 코트를 얻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이 따뜻한 기부운동을 펼치는 도시 뉴욕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따뜻한 겨울 코트 기부운동은 이렇게 뉴욕의 한겨울 추위를 따뜻하게 녹이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찾아가 더욱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